네, 안녕하세요. ABO 이영란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꽉 찼네요. 혹시 오늘 처음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근데 저를 처음 보는 분은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영란이고요. 올해 5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나이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현재 가평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아메이 사업을 사업으로 시작한 지는 지금 5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의 이제 핀은 사파이어라는 핀이고요. 이따가 제가 아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김승호 회장님 있잖아요. 돈의 속성, 네, 저자이신. 그분의 음원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소개를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와서 뭔가 사업 설명하는데 쟤 누구야? 처음 보는데 누가 뭐 저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자기소개를 분명하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업의 기초 사업 설명인데요. 이게 혹시 안 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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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오늘 저희 사업 설명의 주제는 아메이 사업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예요. 여러분의 삶 행복하신가요? 다들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해 보이시는데 제가 오늘 저기 순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그러나 냉혹한 현실이 있죠. 그리고 저에게 기회로 다가온 아메이 회사나 또 아이템 제품이나 또 마케팅은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 이 사업의 다양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이영란의 와이 아메이를 조금 이렇게 요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우선 건강해야겠죠. 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합니다. 안정적 소득 있으면 너무 좋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자녀가 계신 분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까지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 너무 오래 산대요. 그죠? 100살 넘어서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가평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가평에는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저희 소비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퀸미팅을 하고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평균 연령대가 80대 중반이세요. 놀랍죠? 예전에는 80대 중반이면 완전히 노인들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지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멋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랬으면 좋겠다. 멋진 노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너무 바쁜 거 말고 조금 여유로운 여가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고 오늘 보니까 이제 벚꽃이 만발했더라고요. 가평은 이제 막 피어납니다. 이제 막 피어나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벚꽃 구경을 못 하신 분은 가평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찬호 스폰서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장미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 가평 굉장히 경치 좋을 것 같잖아요.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맨날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 좋은 풍경을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유로운 여가 생활 하고 싶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내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치로운 자아 실현까지 그런 삶을 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기회가 존재하는 세상, 그렇게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평등한 기회가 존재하는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 너무 이상적이죠. 진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세상에서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꿈은 저렇게 꾸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OECD 주요국의 그 삶의 만족도 지수래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 한국은 37개 나라 중에 35위? 35위. 삶의 만족도. 그 밑에 터키하고 그리스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 이쪽 옆에서 보시면 뭐냐면 소득이 너무 적어요. 소득이. 네.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그 국가의 노인 빈곤율이에요. 너무 높지 않나요? 저기 한번 보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맞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43.8%가 노인 빈곤 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노인으로 말하는 분들 중 거의 반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도 보실 거예요. 아까 그것과 이제 맞물려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딱한 한국의 가장 72세까지 일해야 쉴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질적 은퇴는 굉장히 빠르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그 수명이 그렇게 길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벌어서 수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시기는 훨씬 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2.3세까지는 일을 해야 그나마 조금 그래도 사는데 생활비를 좀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신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외국은 60대에 자기네들은 퇴직을 하겠다고 시위를 한대요. 더 이상 일 못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60대 더 일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한대요. 예.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어요.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벌어서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셨죠? 이거는 작년 연말 기사예요. 그런데 연말이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때인데 소비도 엄청 줄었지만 여기서 보면 보험 환급금, 보험을 해지하는 거죠. 그나마 들었던 그것이 보험 중도회약 24조, 76%가 다 환급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진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원 아빠 주말에 헬멧 쓰고 나간다. 네, 뭐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이거 한번 경험한 거예요. 어느 그 카페에서 잠깐 샐러드 식당이었나? 그래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멋진 여성, 분명 커리어 우먼이야. 왜냐하면 빨간 투피스를 여기까지 빼 입으시고 힐을 신으셨어. 너무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연세는 저보다 좀 한 5살 정도 많아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앱 들고 오셔가지고 배달 음식 찾아가시더라고요. 배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나는 시간에 자기 일을 하시지만 짬나는 시간에 배달 일도 하시는 거죠. 네, 그거 실제로 제가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건설사 하반기 189시 폐업했는데 건설사만 폐업을 했을까요? 이 건설사에 딸려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여러 업체들이 함께 줄줄이 같이 도산을 했을까요? 네, 보통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영업이익은 3.9%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20.3%가 더 급증해서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일자리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박민규 리더님이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누가 일하죠? 로보트가 일하잖아요. 바닥에 있는 바코드와 기둥에 있는 바코드를 읽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다 일을 해요. 그리고 떡볶이도 기계가 만들잖아요. 사실 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이. 저기에서도 보시지만 저런 그 정말 뭐라 그러죠? 오프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수많은 AI 카메라가 동선을 추적하고 구매 목록도 확인하고 까지 분석해요. 저 사람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예,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뭐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이 없이도 내가 필요한 제품 구매해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결제도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동 배달도 되고요. 맨 이쪽에 보시면 저희 나영석 PD거든요. 저 귀엽게 생긴 꼬마 로봇이 있죠. 바퀴 달린 꼬마 로봇. 제가 뭘까요? 스타벅스 커피를 배달하는 카트예요. 나영석 PD가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했는데 저 기계가 배달을 집 앞까지 해준 거예요. 미국은 저런 세상이에요. 이제 배달 오토바이도 없어져요. 그리고 저 밑에 마지막 여기 맨 끝에 있는 저 야쿠르트 카트 무인 판매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에서 야구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야구르트 가방 메고 배달하는 거 아시는 분? 몇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죠? 처음에는 야구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노란색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르막 끌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그 카트에 타고 다니셨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사람도 없어요. 무인 판매가 돼서 핸드폰만 있으면 저기에 가서 바코드를 찍고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저게 와이파이로 주변의 반경에 얼마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도 보내요. 광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기 샘플이 있다거나 신제품이 있으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와서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도난 같은 거 없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렇게 자동 기계 트레이라든지 배달해주는, 그다음에 무인 카페, 뭐 저렇게 무인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타. 저는 저거 휴게소에서 종종 이용하거든요. 예, 지방 갔다 오면 커피 못 마시죠. 시간이 늦으면. 그러면 종종 저거 이용하는데 맛 괜찮아요. 혹시 누구라도 나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카페를 열겠다. 꿈을 접으세요. 네네. 옆에는 머리 자동으로 감겨주는, 머리 감겨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변화하는 세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너무나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우리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예전 우리가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보통 24살, 26살 그때까지는 배워. 잘하지. 커요. 커서 배워서 인생 준비를 한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한 60세, 65세 정년 퇴임 때까지 일을 하죠. 경제 활동 시기가 조금 길어요. 35년 정도? 그리고 수명도 짧았어요. 그때는 보통 70세에서 80세 정도에는 평균 우리가 산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35년 벌어서 15년 사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에 여기 우리 영리더들 있는데 영리더들 25살 때부터 요즘 직장 취업해서 돈 벌어요? 친구들 어때요? 대학원도 가고 뭐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보통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혼도 훨씬 늦게 하죠. 결혼도 40 정도에 하는 거 굉장히 그냥 정년기예요. 제가 요즘 봤을 때는. 그리고 엄청 은퇴가 빨라졌죠. 저게 50세에서 55세라고 그랬는데 저는 저기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40대 후반에는 웬만한 회사에서는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짧게 벌어서 우리는 거의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비경제기를 뭘로 충당을 해야 될까요? 네. 진짜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암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저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수입을 좀 가졌으면 좋을까? 어떤 수입? 나한테 어떤 수입이 있었으면 좋을까? 첫 번째, 지속적인 자산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이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를 겪었는데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저희였거든요. 코로나로. 왜냐하면 저희 주수입원인 저 뒤에 있는 이상무 리더가 미술 입시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없었어요.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출은 엄청 큰 학원이죠. 왜냐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랑 임대료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을 매일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예.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는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위기들이 올 수 있죠.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일,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이게 지금은 반짝하다가 트렌드에 안 맞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본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본업을 그만둘 필요 없이 본업을 하시면서도 자유롭게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진짜 나아가서 남을 도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진짜 이런 일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소득이 나한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바로 그런 일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저한테 이 아메이 사업이 어떻게 기회로 다가왔냐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이 표만 봐도 딱 뭐가 나올지 아시죠?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직업군에 다 속한대요.
이쪽에 직장인, 여기는 자영업자, 여기는 사업가, 여기는 투자가. 네. 이렇게 4분면에 다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세로 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왼편에 있는 이쪽은요. 95%의 사람들이 다 직장인 내지는 자영업자, 저 일로 종사를 한대요. 그러나 재화는 5%밖에 없어요, 저기는. 그러면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 살 수 없겠죠. 예, 우리가 이거 피자 한 판을 한 진짜 뭐 10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만큼씩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 보면은요. 5%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95%의 재화가 여기에 존재해요. 5%의 사람들이 95%의 재화를 나눠 갖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 보면은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하는데 내가 시간과 노동을 투입해야만 돈이 나오고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시간과 노동을 쓰면 바로 나와요. 그러나 한계가 있고 결국에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0으로 회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쪽 왼쪽 보면은요. 자산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시간과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노동을 투입하지 않는 순간이 와도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분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은 있죠. 그러나 한계가 없어요.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뭔가 만들어낸 만큼 지속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수입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메이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말에 굉장히 호감이 됐는데요. 우리 아메이 사업은 바로 이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맞나요? 오른쪽 분면에 존재하는 저 사업가 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건물 임대료라든지 은행이자라든지 주식배당금, 로열티, 연금, 저작권 뭐 이런 거가 이런 수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거기에 아메이가 속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다는 그 김승호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매달 2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4억에서 5억짜리의 부동산, 뭐 건물이 됐든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 그런 걸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이 사업 5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5년 동안 얼마를 버는 걸까요? 얼마를 버는 걸까요? 한 5억짜리 건물을 세워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사업이 아닌 다른 일로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 회사는요.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 뭘 제조하느냐? 고품질의 안전한 생필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이 전경이 이제 그 아메이 본사, 미국에 있는 아메이 본사의 전경이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고 전 예쁘기까지 아름답기까지 하거든요. 우리가 저 공장이 저런 모양을 갖고 있다?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저것이 우리 아메이 회사의 본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회사는요. 지금 창립된 지 벌써 63년 정도가 됐어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대단한 회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한국 아메이는 이제 91년에 들어와서 한 32년, 이것도 짧지 않은 역사죠.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리치드 보스, 제이벤 엔델 이제 회장님, 저 사진에 보이는 두 분의 회장님이 공동 창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사담을 좀 하자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이런 우리가 장표들을 보고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저게 되게 불편했어요. 뭔가 사이비 교주의 사진을 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 소개를 할 때 보통 창업자를 저렇게 소개하지 않거든요. 사진을 넣어서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그 이상하잖아요. 회사에 이렇게 막 사진 걸려 있는 것만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그 소비자를 만나면서 든 생각이에요. 그분이 카페 사장님이신데 하루 쉰다고 알바를 쓰셨어요. 경력 있는 알바.
근데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알바를 계속 지속하게 해야 될까 그만두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르쳐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음료를 제조한대. 예를 들면 자몽 에이드 이거는 자기는 반드시 과일을 착즙해서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청을 넣을 때는 청이 다니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음료로 다 레시피가 있는데 이분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해야지 더 비용은 절감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장한테. 나는 그런 철학으로 내가 유리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닌데. 예.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저희가 저 창업자 두 분의 사진을 맨날 보고 저분들의 강연을 듣냐 하면 저분들의 철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회사인 거죠. 어떤 철학? 상생하고 공존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만 잘 살고 나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저분들의 정직하고 멋있는 철학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저기다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2만 1,000명 이상의 직원, 1,000여 명의 연구원, 1,000여 명의 연구원 저거 별 감흥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 연구원은 세계적인 석학들이거든요.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저기에서 저 많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다면 내가 생산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제품들을 유통할 수 있다. 유통하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저렇게 많은 연구소와 대학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국제적인 특허랑 그다음에 특허 출원 중인 것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자랑스러운 거는 전 세계에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농장의 규모도 크지만 이 농장이 또 가지고 있는 철학. 예. 사실 어제 우리 미팅에서 들었나 줌 미팅에서 사실은 땅이 황폐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작물은 결국은 땅의 에너지와 땅의 영양소를 먹고 크는데 이 땅이 황폐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정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그 기업 신용평가 기관에서 정말 최고의 등급을 받은 그러한 정말 안정적이고 초인류 기업이 바로 우리 아메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아메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한 그냥 기사들인데요.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 안 듣지만 김종화 리더님이 음원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 그러죠.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너는 아메이 사업을 한다면서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런데 그 김종화 리더님이 계신 저 부산에 바로 그 정말 대규모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 물류센터가 아시아 허브 물류센터가 있죠. 지역 경제에도 당연히 기여를 하지만 저기에서 수용하는 인력들, 그죠? 우리가 거기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정말 최신식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그 물류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좀 키워주세요. 그냥 놔둬주세요. 리더님. 이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만의 영화제가 아니죠. 세계적인 정말 우리 손가락 안에 꼽는 큰 영화제의 메인 스폰서가 바로 저희 아메이 회사고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한국 아메이는 가상현실 라이딩이 가능한 실내 스피닝 전용 스마트 바이크 25센트 라이드를 이제 출시해서 저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저 사진을 항상 보면서 모델을 잘못 썼다. 저 모델의 다리에 우리 시선이 집중되면서 우리 바이크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도대체 저런 기럭지는. 그런데 정말 너무 멋진, 저도 처음에 저게 출시가 됐을 때 그냥 단지 우리가 실내용 바이크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존의 실천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업의 어떤 재정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 환경적인 평가에서도 아메이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그 아이템이죠. 아이템.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생필품 중에 고기, 야채, 쌀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기, 야채, 쌀만 다른 데서 사고 옷도 그렇구나. 근데 옷도 이번에 나오죠. 옷도 나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모든 생필품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계 판매 1위의 건강기능식품, 우리의 자랑인데요.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우리 아메이보다 더 길어요. 89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4대 유기농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여러 가지 식물, 허브, 과일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이 비타민 영양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그냥 단지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걸 넘어서 손상된 세포의 DNA를 복구하는 복구한다는 기능까지도 검증이 돼가지고 우리 학회지에도 많이 실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자,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이제 트렌디하게 간편하고 또 재밌고 쉽게 먹을 수 있게 이런 제품으로도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헬스 웰리스 브랜드, 우리가 25센트 라이드 저 바이크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저 발 마사지기. 그래서 철저한 과학 기술과 집요한 연구 끝에 완성된 작품들이에요. 보통 이런 거 하나 출시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연구 기간이 한 보통 7, 8년은 기본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건강관리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라고 말씀드렸던 아티스트리, 우리 화장품. 메이크업은 안 해도 우리가 스킨, 로션, 선크림 정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바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화장품도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필품인데요. 이 생필품도 역사가 길죠. 54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료는 우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얻은 그 좋은 원료들도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한 건 그 원료들이 우리 피부에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정말 좋은 제품들이고, 저는 저기서 우리는 이제 계속 요즘 나오는 이제 화장품들을 거의 대부분 비건 인증을 받았는데 동물 실험 등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오염도 있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만드는 건데요. 보통 화장품 하나가 출시될 때까지 동물 실험을 하면 몇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는지 아세요? 거의 몇백 마리, 680마리. 거기 쥐서부터 뭐서. 네. 사실 저거 하나 만들자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지구를 위한 홈케어 브랜드. 정말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사실 애정하지 않는 건 없지만 그중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세탁 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세정제들, 주방 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생분해성으로 사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공장 폐수가 더 클까요? 아니면 생활 폐수가 더 클까요? 생활 폐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도 설거지하고 샴푸하고 뭐 샤워하고 다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 물들은 다 하수를 따라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갈 텐데 그것들이 사실은 오염시킨다면, 강과 자연을 오염시킨다면 결국은 그것들은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죠. 그래서 생분해성이고 고농축으로 만들어요. 저 용기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줄이려고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한 병에 담았습니다. 피부과 테스트 당연히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저 자랑스러운 마크들은 해롭지 않은 원료를 쓰면서도 효과는 아주 큰 그런 제품들에 부여하는 자랑스러운 마크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 프로그램을 라이딩 하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눈으로 1시간 넘게 저걸 보니까 그날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이게 요트 가로지르는 요트 대회에서 어느 요트가 중간에서 멈췄는데 바람도 풍랑도 없이 그 자리에 멈췄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쓰레기 섬이에요. 한반도 7배 면적. 가도 끝이 없는 저 플라스틱 섬. 네. 그리고 저게 보면요.
태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번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인도양, 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자, 저런 쓰레기들이 지금 온 바다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린 새가 폐사를 하고 그 이제 배에서 발견된 먹이라고 얘기하기. 저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엄마가 바다에서 잡아다가 토해서 아기 새한테 먹여주잖아요. 근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라이터까지 들어있어요. 다 플라스틱이죠. 왜 그러냐면 저 플라스틱에서 나는 냄새가 그 새들의 주요 먹이인 크림 새우 그것과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뭐 알록달록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을 막 먹고 와서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들이 멸종위기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끈에 걸려서 저렇게 해양 그 동물들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의 90%가 지금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저 점들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분포된 바다예요. 한국 좀 보세요. 한국. 빨간색으로 막 보이지도 않죠. 예, 완전 뒤덮여 있어요. 지중해 막 이런 데 약간 꽉 차 있잖아요. 저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자외선과 풍랑에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서 저렇게 온 바다를 떠돌고 있는데 저거는 결국 어디로 올까요? 예,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식탁으로 오르죠. 그래서 저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보면 회, 그다음에 우리가 뭐 참치 캔 이런 데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 건져내는 이런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만약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게 어떤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이 없으니까 계속 저렇게 버려진대요. 그중에 일본,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저기에 굉장한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놔둔다면 10년 보더라고요. 학자들은. 10년 안에 사실 인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우리가 이 사업도 알아보고 잘 살겠다고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 환경은 이대로 버려진 채로 내비두고 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서 이제부터 막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희망은 있다고 하지만 아메이는요. 애초에 60여 년 전에 설립될 그 당시부터 저것을 고민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품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지구를 위한 브랜드, 예, 이런 퍼스널 케어 제품들, 그다음에 뭐 저런 헤어 제품들, 유기농 퍼스널 케어 제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 제품을 뭐 좋다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한 제품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말해도 뭐 부족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몰라도 이 제품을 쓰셔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환경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 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환경운동가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안전한 조리도구. 아까 우리 신정원 리더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집에서 해 드셔야 돼요. 집에서 해 드십시오. 너무 비싸서 나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7,000원짜리 밥 여기에만 있습니다. 요 아래. 다른 데는 10,000원 이하의 밥은 없어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 가족들이 맨날 그 정도의 식비를 감당하면서 배달비, 그리고 배달하면 배달비도 배달이지만 아까 또 그 쓰레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줄이셔야 돼요. 텀블러 항상 사용하시고. 그런데 이 조리도구는 자, 저 한 세트 있으면 평생 쓰다가 대를 이어서 물려주다가 네, 그래도 되는 제품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만드는 제품들이잖아요.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네, 이런 제품들이 아메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요즘 미세먼지로 되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최고 성능의 공기청정기, 그럼 정수기, 그다음에 저런 제너레이터라든지 엘로케어 클리너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없는 게 없네요. 그죠? 네.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세계 판매 1위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써보시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는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뭐 다 좋아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원포원 제품. 원포원 제품도 아까 제가 환경 보호와 더불어서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아메이에서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아메이는 직접 제조 회사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제품을 아메이가 기술도 지원하고 자본도 지원하면서 우리 안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회사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혹시 들어보신 분 있다 들어보신 분 예, 우리 삼성 그렇게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아들 삼성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데 삼성이라는 그런 회사도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서 다 골목 상권 뺏어 가가지고 싼 치킨, 싼 피자, 뭐 싼 빵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발붙일 때를 없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도 우리는 싸게 산다고 좋아하지만 실제 그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은요 완전 후려치기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너네 이 정도 가격으로 우리한테 안 내주면 우리 니네 거 안 받아. 뭐 이런 협박 비슷한. 네, 그러면 그 물미역 겨자 먹기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피해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저기에 보면 저 라면 같은 경우도 조리예, 먹음직스러운 조리예 대신에 정말 신진 작가들의 그림 같은 걸 넣어서 팔릴 때마다 그 수익금을 신진 작가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멋있는 철학들이 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자. 우리가 그런 지원하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니네 회사도 잘 되고 같이 잘 살자.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모든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품질인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건 만약에 이 정말 좋은 제품들을 쓰신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만 남으면 100% 샀던 가격 그대로 환불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 포장재들 모두가 다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그냥 자연에서 생포가 되는 포장재고 우리 요즘 또 막 운동하고 있잖아요. 저런 것도 그러한 포장재조차도 최대한 줄이기. 운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계신 리더님 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저렇게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고 와서 픽업해 가시고. 자, 이런 상생 프로젝트를 그냥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우리가 지금 보셨어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정말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그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조금 냉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수입원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데 그 대안으로 제가 아메이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아메이는 회사 괜찮고 지금 제품 대충 훑어드렸지만 제품도 완전히 괜찮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메이는 마케팅이 다릅니다. 마케팅이 달라서 직접 생산을 하지만 소비자한테 아무런 유통 과정이 없이 직접 그냥 제품을 전달하는 직접 판매 회사예요. 그래서 저 중간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실은 쓰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 수익을 노력순으로 나눠줍니다. 네, 광고 유통비가 보통은 총 매출액의 한 35% 정도나 되죠.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 12조 6천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었는데도 가전 2등 꼬리표를 못 댔다. 가전 1등 어디죠? LG 우리나라. 네. 그런데 그 가전 LG 1위 LG를 잡겠다고 광고비 얼마 쏟아부었다고요? 12조 6천억. 우리 한국 아메이 1년 매출액 얼마죠? 1조? 1조 한 3천억, 4천억. 그러면 저 12조 6천억이라는 저 광고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시겠죠? 저걸 광고비로 쓴다고요. 그 광고비 어디서 나가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요. 우리 주머니에서. 네. 그런데 아메이는 그러한 광고조차 사실 광고 저런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광고하거나 매장에 진열하면 기업으로서 매출이익은 훨씬 많이 낼 텐데 그거 안 하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역시 상생의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죠. 자, 뭐 여기 그래도 조금 수익 구조는 사실 매번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에 알 수가 없어. 이 설명은 정말 들어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좀 아셔야 되고 또 기초사업 설명이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복잡하다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이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소득이죠. 어디서 오는 거죠? 광고 유통비를 줄여서 받는 소득이에요. 남을 뭐 힘들게 하거나 남을 괴롭혀서 받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 소득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소득이라는 거. 네, 그리고 아무리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많은 뭐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노력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윤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수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혹시 카탈로그 같은 거 이제 우리 제품 구매하실 때 카탈로그나 쇼핑몰 보시면 제품 가격이 있고 그죠? 제품 가격이 있고 PV, BV라는 저런 점수치가 있는 걸 다 보실 거예요.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누구나 그 가격을 주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요. PV는 저 제품에 들어있는 그냥 포인트 점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V도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보너스로 돌려받을 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보너스도 높아지는 그러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블엑스 아까 우리 뉴트리라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제품이죠. 더블엑스는 한 89,000원 하죠. 가격은. 근데 그 제품에 4만 5천 점 정도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8만 점 정도의 뭐 BV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옆에 한번 보너스 풀을 한번 보실게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보너스는 매출액에 따른 보너스예요. 나와 함께 쓴 내 그룹이 매출을 얼마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보너스가 1차 보너스고요.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사업자들을 얼마만큼 도와서 성공시켰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익구조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PV, BV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일부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을 쓰시면 돼요. 회원을 가입하면 AB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난 사업할 마음이 없어도 사업은 시작된 거야, 그냥. 네, 사업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회원제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을 가입하시고 필요한 제품, 아까 그 많은 생필품 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할당량도 없고요. 강제성도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쓰시고 하나 필요하면 하나, 10개 필요하면 10개. 만약 필요한 게 없다? 안 쓰시면 돼요. 네. 내가 ABO로 가입해서 필요한 제품을 아메이로부터 직접 받는다 그랬죠. 직접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그 썼던 제품들의 포인트, PV를 다 모아봤더니 10만 PV가 됐어요. 10만 PV. 한 6개, 5개, 6개 샀더니 10만 PV가 됐어요. 그럼 옆에 이 보너스 표를 보시면 제일 밑에 20만 PV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3%를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저 3%는 뭐의 3%냐면 아까 말한 BV 합계의 3%예요. 그래서 돈은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지만 계산이 복잡하니까 좀 그걸 빼고 어쨌든 20만 PB 이상을 내가 제품을 구매하면 3%를 돌려받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썼죠? 10만 썼죠. 그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못 받아요. 그럼 이번 달은 그냥 못 받고 나는 10만 포인트만 쓰고 끝? 근데 다음 달에 써봤더니 제품이 너무 좋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야, 남의 제품 완전 좋던데? 너도 회원 가입하고 써봐. 했더니 이 A라는 친구가 오케이. 가입하고 자기도 필요한 제품을 썼어. 10만 포인트. 그러면 저 A라는 저 친구는 이번 달에 캐시백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10만 포인트만 썼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네, 아메이는 그룹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된 회원이 구매한 포인트까지 합산이 되는 제도예요. 그러면 나와 내가 소개한 A 10 합하니까 20이네요. 네, 20 해가지고 20만 포인트 이상이 돼서 3%를 받습니다. 얼마? 6,000원. 네, 돈은 조금 더 받는다고 했어요. 6,000원 어쨌든 받습니다.
A는 못 받고 저렇게 되면 나는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내가 한 사람한테 더 알렸어. B라는 사람한테 더 알렸어. 근데 이 사람도 회원가입하고 제품 좋아. 그리고 나도 10 썼어. 10. 그러면 이번 달에 A와 B는 캐시백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근데 나는 그룹 포인트가 계산이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30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만 포인트 이상이니까 곱하기 3%에서 받는데 이번 달에 난 필요한 게 없어. 안 썼어. 아예. 그리고 A하고 B만 썼어. 그럼 나는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여기에서 받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 필요한 게 하나도 안 썼는데 내가 소개한 A와 B가 제품을 구매한 그 포인트를 합했더니 20만 포인트가 돼서 3%를 받는데 A도 못 받고 B도 못 받으니까 그 돈은 내가 받아요. 불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받는 돈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광고 유통비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광고 유통비. 그러면 나는 광고 유통을 A와 B한테 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돈을 받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수익 구조를 얘기하거나 사업 설명을 드려도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아메는 제품 많이 써야 되잖아. 엄청 내가 많이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사재기도 하고 저 사람도 사재기 하는데 그러면서 돈 버는 게 버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요. 내가 하나도 구매하지 않아도요. 나와 나로부터 비롯된 회원들이 함께 구매한 이 네트워크의 포인트가 높아지면 저는 당연히 받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자면 만약에 저런 네트워크에서 내가 아까처럼 A와 B한테 알렸고 나한테 알려준 또 나의 스폰서 나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가 각각 이번 달에 다 20만 포인트씩 받았다고요. 썼다고 했을 때 저 요율표에 따라서 A는 6,000원, 20만이니까 3%, B는 6,000원, 나는 그룹 포인트가 적용되니까 60만 포인트가 돼가지고 6%인데 그러면 36,000원이 지급되잖아요. 그 36,000원은 그룹 포인트로 적용이 됐으니까 내가 다 받으면 안 돼. 그죠? 저거는 저 그룹에 지급되는 돈이야. 근데 저 그룹에 지급되는 돈 중에 A하고 B가 먼저 받아갔으니까 그 돈을 빼고 24,000원을 제가 받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도 역시 그룹이 적용되죠. 80만 PB 그룹 포인트로 6% 48,000원인데 저거 다 받으면 안 되죠. 저 그룹에 지급되는 돈이니까. 그럼 저 그룹에서 A, B, 나 다 빼주고 남는 돈 1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선 소득의 역전이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메이도 뭐 다른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한 취급을 한다든지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만 비교해 보시면 딱 나와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예. 다른 사실은 아메이를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는 그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수입의 역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가입한 사람, 먼저 그러니까 회원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그냥 수고와 상관없이 많은 돈을 가져가요. 네, 근데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 노력한 만큼 받는다는 정당한 그런 돈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네트워크를 펼쳐 나갔을 때 저 퍼센테이지가 지금 눈에 안 익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러한 그림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요.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생필품이니까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 돈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 정말 아주 훌륭한 활용도가 좋은 선물 세트도 받죠. 그리고 또 저러한 그림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요. 우리가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또 30% 보너스 업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더 많아져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저 15%의 조 네트워크 그림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 달에도 만들 수 있고요. 두세 달에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걸려서 1년, 2년, 3년이 돼서 만든다고 쳐도 괜찮잖아요. 3년 걸렸는데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저런 소득이라면. 그죠? 네. 그리고 요런 그림. 나의 그룹 전체 그룹 포인트를 합해서 첫 반점이 됐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SP라고 얘기하는데 SP는 그 네트워크 그 볼륨에 따라서 한 1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자, 이 SP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내가 소득이 좀 끊어지고 이런저런 연금들을 받잖아요. 국민연금 받고 뭐 개인 회사연금 받고 나서 모자라는 소득, 내가 좀 부족한 나의 생활비,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0에서 300 정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SP 정도만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정도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P를 1년에 3개월을 하면 GP라고 얘기하고요. 6번을 하면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아서 월 250에서 3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지만 리더십 여행 자격도 주어지고요. 그거를 1년 내내 1000만 점을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가지시면 파운더스 PT라고 해서 이제 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지금은 한 5천, 6천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그러한 사업가가 되시는 거죠. 리더십 여행가고요. 연말 보너스라는 정말 큰 목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나만 SP 1000만 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1000만 점이 되게끔 도와주면요. 그때부터는 보석핀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차 보너스 말고 2차 보너스까지도 받게 돼요. 네, 이렇게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네, 저 보너스를 다 받는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이 직급 레벨은요, 저렇게 많아요. 우리가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줄 알지만 다이아몬드가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뭘 하면 되는 거야? 뭘? 자, 회사 괜찮아, 제품도 괜찮아. 근데 이 제품을 내가 그냥 어차피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좀 쓰면서 저런 아주 합리적이고 정직한 어떤 마케팅으로 돈도 좀 벌 수 있어. 뭐 해야 되지? 뭐? 바꿔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생필품을 치약, 샴푸, 비누 다른 데서 쓰셨다면 아메이 걸로 한번 체인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않아. 아, 써봤는데 별로야. 말한 거하고 달라. 그러면요, 환불하세요. 네. 쓰던 것도 다 환불해 드립니다. 오, 근데 너무 좋아. 오, 근데 이런 걸 몰랐네. 신세계네. 네, 계속 사용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거 나만 쓰기는 조금 아깝다.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알리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창출된다고 했잖아요. 부업이 될 수 있어요. 주위에 자랑하세요. 써보니까 좋더라, 왜 좋더라, 어떻게 쓰는 거더라 그냥 자랑하세요. 그런데 저처럼 이것을 기회로 받고 아메이 사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배워서 배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내 노력에 비례하는 한계가 없는 수입이죠. 네, 연금성 자산소득. 아까 저기 이렇게 사업가 분면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5년을 집중해서 배우시고 잘 알아보시면 정말 한계가 없는 수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매월 증가, 평생 상속까지 되는 수입이고요. 자본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점포를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예, 그 제품도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반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를 고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체 조건이 뭔가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고 스펙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좋다고 알지만 사람들이 왜 선뜻 못할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배우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팀워크로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 직업이죠. 제가 죽는 날까지. 예. 그다음에 평생 친구, 평생 여행. 예, 친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그 자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이 안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저렇게 이제 남편과 이제 두 아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가난한 미대 언니, 미대 오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집 한 칸 마련하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잘 살고 있다. 그냥 이렇게는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좀 고민이 됐어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같이 사는 건 좀 별로다. 열심히도 살고 뭐 만족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단하다. 삶이. 얘네들도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앞으로 얘네가 살아야 될 세상은 더더욱 기회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안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 남편이 미대 입시 미술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70세가 뭐예요? 60세만 돼도 누가 할아버지한테 그림 배우고 싶겠습니까? 네, 반드시 끝나는 일인데 저 양반은 저거밖에 할 줄 몰라요. 네, 막 전기 만지면 꼭 문제가 생기고요. 뭐 하면 그런 양반이에요. 정말 그림 가르치는 일, 그거는 정말 전문가인데 너무 몸 쓰는 일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저희 언니 여기 오진 않았지만 언니와 함께 가평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좀 상품화되는 일을 좀 하면서 천천히 만들어 소박하게 살자 그랬지만 사실 그 꿈도 무너집니다. 저는 작업도 하고 책도 만들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막막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그 현실이 완전히 제 발등에 딱 떨어지게 된 거죠. 문을 닫으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희 이제 유 앞에 있는 저희 이강이 저희 딸이고 저희도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재능도 많고 그다음에 가능성도 많고 잠재력도 많고 그런 아이들은 저의 교육관과는 상관없이 너무 잘 커주고 있는데 정말 뒷받침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는 중에 제가 아메이 제품 몇 가지는 소비하고 있다가 우리 친구인 나영 스폰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업 설명을 귀를 열고 제대로 들었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제가 5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아침 10시 반에 오시기 힘들죠. 예, 가평에서 여기 나오려면 한 7시쯤 출발해야 됩니다. 매일. 네. 들어갈 때도 10시에 미팅 다 마치고 들어가면 12시 넘어서 1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쯤 되니까 이제 저희 딸도 같이 사업을 하고 저희 남편도 같이 사업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업 좋긴 한데 나 자신 없어. 근데 저도 자신 없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작업한다고 문 닫아놓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초, 중, 고, 대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뭐 아실만 하죠. 진짜로 연락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함께하는 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아메이가 깔아준 판에서 저희들은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거기에 이제 레드카펫도 밟아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강 리더는 진짜 원 없이 이 안에서 꿈을 펼치고 있죠. 네, 저는 사실은 떨려가지고 여기 무대에 올라서는 것도 너무 싫지만 제 꿈은 무대에서 놀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무대가 너무 좋은 네, 그런 젊은이가 네, 정말 물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번의 여행 기회를 놓쳤죠. 예, 못 가고 그냥 돈으로만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 가족 4명이 완전체로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뭐 갈 일 있어도 항상 이상무 리더는 방학 때 바쁘고 시간 될 때 바쁘고 어떨 때는 또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메에서 보내주는 보상 여행을 정말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 극진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전세기 저희 라운지에서 저희가 티켓팅을 하고 치앙마이에 가서 이런 5성급 멋진 호텔 전세 내가지고 옆에 저 봉투 보이시나요? 저 돈 봉투예요. 저희들한테 돈을 막 나눠줬어요. 예, 밥 먹으라고, 뭐 쇼핑하라고. 예, 거기 물가도 싼데, 뭐 2천 원이면 쌀국수 한 그릇인데 저희 한 끼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돈이 남죠? 그 돈 막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셰프, 우리나라의 청와대 수석 셰프, 그다음에 워커힐에서 일하시던 그런 셰프들을 아예 15분을 대동해서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가면 현지식 아니야? 이러시지만 막상 거기서 한 일주일 넘게 현지식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갔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정말 현지식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현지식이지만 가장 위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해 주셨고 호텔은 완전히 아메이를 위한 호텔이었죠. 저 모든 시설들을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활용했습니다. 저게 돈이에요. 저렇게 돈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쓰라고. 그리고 마사지도 뭐 2시간 마사지 이런 거 막 원 없이 받아봤고요. 전용 사진 기사가 같이 대동해서 우리가 막 사진 찍느라고 놓치는 거 없이 저분들이 다 사진 찍어주셨고 우리 박철웅 스폰서님하고 저 야시장에서 야식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상담했던 저런 정말 귀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코끼리 저거 배수정 사장님의 선물이었어요. 처음에 저걸 받았을 때 이런 걸 왜 주셔? 이거 어떻게 들고 가라고 막 이랬어요 저는. 엄청 커요. 저거 코끼리가 이만해. 그리고 예쁘지도 않네.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 그 카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가 이제 코끼리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런 기념품들을 사면 그 수익금을 코끼리 복지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정 사장이 뭐냐 하면 거기에도 기여하고 오신 기여 거기에다. 그냥 의미 없는 선물이 없어. 그래서 진짜 매 순간 감동이다. 어떻게 저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배려를 하셨을까. 네, 정말 감동받고 너무너무 즐겁게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번 회계년도 마감하시고 삿포로 여행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은 또 우리 A65 지중해 크루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고 또 내 돈 내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여행이지만 절대 내 돈 내고 그렇게 못 가실걸요. 가보니까 알겠어요. 내 돈 내고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아메이 여행 꼭 가보셔요. 네, 그리고 20살이 넘은 다 성인들이지만 그렇게 아이들처럼 좋아하고 재밌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다녀왔고 저도 여행을 다시 도전하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조언들 주변에서 들으실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언.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안 된다. 금물이다. 간단하지 않다.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 성공하신 분인지.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자, 도전해보자.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자. 방법은 찾을 수 있다. 다 우리가 이 안에서 듣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우리는 어떤 조언들을 들을 것이냐. 설사 저 조언이 기다 아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뭐 모르더라도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떤 조언들과 함께하며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어디서 제가 봤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들아 갑자기 돈 해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사실 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란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돈은 곧 너의 자유가 된다. 돈을 모르니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구나. 엄마와 내가 가장 후회한 것은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었다. 너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기 위해 아들아, 너는 반드시 돈을 공부하고 부자들을 연구하거라. 진짜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아들아, 아버지는 진심으로 내가 그 길을 들어서길 바란다. 네, 우리 박철웅 스폰서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유. 예.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정말 그런 자유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꼭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는 서 있다고 보고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 어디서든 당당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나한테도 정말 큰 자산이 되는 일. 네, 정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시거나 이제 막 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사업 설명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업 설명 들어보시고 꼭 이 기회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